여러분,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조차도 말입니다. 지금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 일본이 붕괴한다. 이게 아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일본이 붕괴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일본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하고, 예, 일본 돈,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올해 적자 예상 규모가 물론 뭐 6가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16조엔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정도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DP의 3% 이상이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GDP의 3% 이상이. GDP의 3% 이상이 손실이 나면 일본이 침몰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일본 경제신문에서 분석한 거예요. 일본 경제신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은 거예요. 예, 일본 스스로가 일본이 붕괴한다고 지금 내놓은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실제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일본 경제신문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환율이 110엔대, 달러당 110엔입니다. 그리고 120엔대, 130엔대, 유가가 90달러대, 배럴당, 예, 110달러대, 130달러대. 이거를 가정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가정을 두고 했는데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심지어 말입니다. 예, 엔화 환율이 110엔대일 때 유가가 130달러라 그러면 배럴당 무려 말입니다. 17조, 예, 천억 엔의 적자가 난다는, 17조 천억 엔의 적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심지어 말입니다. 엔저를 해서 말입니다. 예, 130엔대, 만약 지금 120엔대죠, 그죠? 지금은 130엔대 되는데 유가가 130달러 정도 된다 했을 때도 15조 6천억 원의 6천억 엔의, 예, 적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따지면요, 엔화의 어떤 환율이 어떻게 되든 130억 달러가 될 때는요, 거의 16조 원의 16조 엔의 어떤 적자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90달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0달러 넘어서 있죠. 100달러가 되잖아요. 그죠? 90달러가 넘어서도 지금 110엔대 5조엔, 120엔대 3조 3천억 원에, 예, 130엔대는 1조 6천억 엔의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니혼게이자이가 지금 분석한 내용에 보면 이게 올해는 흑자가 안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흑자가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980년 이후로 말입니다. 42년 만에 연간 적자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간 적자.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가 일어나면 여러분, 진짜 일본 경제에 침몰한다는 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일본이 진짜 위험해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예,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엔화 가치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제가 4월 8일 기준으로 보면, 예, 이게 1엔인가요? 100엔이죠. 100엔당 981.5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엔저가 진짜 심각하죠. 엔저가 심각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게 싸게 들어오는데, 예, 수출에 대한, 죄송합니다. 예, 수출이 비싸게 들어오죠. 비싸게. 그죠? 수출 물가가 비싸게 들어오고
수출이 잘 되잖아요. 수입 물가는 비싸지지만 수출이 잘 되는데 왜 적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일본에는 수출 잘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말입니다.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현지화를 다 했어요. 현지화를 다 하는 바람에 말입니다. 이게 상품 수출은 본국에서 일어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본국에서 상품 수출하는 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늘었느냐? 현지화를 해놨으니까 이제 그 경영 어떤 실적을 가지고 돈을 일본으로 쏟는 자본수지만 늘어났어요. 자본수지만. 근데 자본수지가 늘어나봤자 N저니까 이게 여러분 일본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N저를 해놓으니까 자본수지가 되니까 N고가 되면 좋을 텐데 N저가 되니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은 N저 효과로 수출을 늘리고자 했으나 결국은 수입 단가가 높아져서 일본 내에서는요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내에서는. 일본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N저가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N저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더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침몰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N저, 일본의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일본의 경제도 떨어지고 일본의 위상도 떨어지고 지금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지금 수출 보세요. 이미 침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1월 달에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여러분 1조 1887억 엔입니다. 엄청나죠? 작년 12월에도 적자, 올해도 적자, 1월에도 적자, 2월에도 적자. 지금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하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신감을. 실제로도 말입니다. 달러의 가치도 보세요. 엔화의 가치도 보세요. 일본 내 가치도 마이너스 4.68%잖아요.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2.46% 떨어졌다고 하지만 2.46%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달러는 2.94%로 올라갔는데 일본의 엔화는 4.68%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0.13%밖에 안 떨어졌는데 일본께 엄청 떨어진 거예요. 일본 엔화가. 그러니까 충격에 대한 도가 크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결국 점점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빚도 많아요. 베네수엘라 다음에 일본입니다.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베네수엘라가 304%인데 일본이 258%예요. 기축통화라고 하더라도 진짜 많죠. 미국이 127억 달러입니다. 127%입니다. 프랑스가 113%, 영국이 104%, 대한민국은 지금 50% 정도 됐죠. 50%. 그러니까 일본이 침몰한다는 이야기가 모든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주가 지수도 지금 완전히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노무라 정권에서는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시나리오별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 2200까지도 22,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연말에는 22,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망해가는 것 우리는 옆에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일본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반면교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의 수출 구조나 대한민국의 수출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예,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적자가 일어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지금 적자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예, 우리는 반도체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적자는 안 나겠지만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말입니다. 경상수지라는 게 여러분 상품 수출만, 쉽게 말하면 무역수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전 수지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수지가 있잖아요. 그걸 다 합친 게 경상수지인데, 예, 무역수지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는 적자가 나요. 그런데 일본은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우리도 4월에는요. 이게 배당의 계절이니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4월에는요. 예, 제가 쌍둥이 적자 이런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그 쌍둥이 적자라는 게 지금 재정수지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나면 쌍둥이 적자거든요. 근데 쌍둥이 적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일본은 이미 쌍둥이 적자가 심각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닮아간다. 일본이 침몰한다고요? 지금 침몰하면 대한민국도 시간을 두고 보면 일본과 너무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우리의 미래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이 우리의 미래가 될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예, 아주 마음먹고, 예, 위기라고 진짜 생각을 하고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길이 아닐까 또다시 생각을 해봅니다.